여러분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마스크를 처음 쓸 때처럼 마스크를 벗는 모습에 익숙해지는데도요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하루 사이에 0.25%포인트 출렁거린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복불복이다. 하루 차이로 금리 차이 많이 난다는 거죠. 좀 더 뭐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요. 변동성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은행은 가상금리 인하는 쉬쉬.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만 피해다. 모른다는 겁니다. 가서 상담을 해봐야 그때서야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가 있었죠.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으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깊은 오랜 인연이 있는 김성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3실 8수석, 그러니까 실장이 3명 이렇게 됐는데 줄어든 거죠. 슬림화됐다. 그리고요. 시민사회 수석실은 더 강화가 됐다. 왜냐하면요. 민정수석 등 이런 게 폐지가 됐는데 어떤 역할을 좀 나눠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오늘로요 D-30일입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은 겁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달아오르는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인데 대선하고 연결을 지어서 2라운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선 결과는 0.73%포인트 간발의 격차죠. 이렇게 당선된 윤석열 국정동력 확보 위한 지방선거 압승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견제를 위한 힘이 필요하다. 총력 돌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2라운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인데요.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가 서울 한강공원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햇볕을 좀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외 노 마스크 하루 전 어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마스크 벗고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정도 앞두니까는 이제 뭔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봄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마스크 이런 얘기가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문.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지난 30일 법안 하나가 처리가 됐어요. 자, 검수완박 법안은요 2가지거든요. 오는 3일. 내일입니다. 3일 날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기사 한 가지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지난 30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욕설의 몸싸움이다. 국회 선진화 역주행.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됐습니다. 꽤 돼요. 기간이.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정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벌어졌습니다. 좀 더 보면은. 그리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일단 싸우지 좀 마세요. 그리고 몸싸움 좀 그만하세요. 이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취지는 여야가
합의를 좀 잘하고 시간을 두고 처리합시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큰 제목과 작은 제목 두 가지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무제한 토론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굉장히 매섭게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지난 30일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숨어? 좀 열어봐요. 아니 국회의장님. 발로 걷어찬다고? 발로 걷어찼어? 나 전화 찼어요. 여성분을 발로 걷어차. 여성분을 발로 걷어찼어 당신. 전화 찼어. 이게 지금 그렇죠.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논리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자고요. 사과하세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왜 손가락질 하냐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말 같은 소리라뇨.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자, 유교 의원님, 사실은 30일 오전부터 밤까지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졌거든요. 법안 처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벌써 1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핵심을 보면 뭐 법안 내용은 차치하고요. 일단 몸싸움이 좀 벌어진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 앞서서 무슨 뭐 위장탈당 등등 꼼수도 있었습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 두 가지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 법 왜 만든 겁니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제도가 나쁜 사람들을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국회법을 개정한 거죠. 국회법. 그렇죠. 뭐 국회법 개정 아닌데 지금 국회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국회법에 이런 빈틈들이 또 송송 있는 거예요. 아. 그 빈틈을 어떻게 또 잘 찾아내서 예. 활용을 하는 거죠. 원래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을 개정할 때는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인 충돌, 서로 주먹질하고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망치 같은 도구가 사용되고 예. 뭐 거의 육탄 충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특정한 나라를 뭐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뭐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도 벌어졌죠. 그걸 막자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만들어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안건 조정 소위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보자고 했더니 예. 이 위장 탈당이나 아니면 뭐 회기 쪼개기 예. 이런 식의 이제 꼼수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이 충돌은 예.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한쪽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쪽은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 둘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그게- 합의를 예. 걷어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예. 지금 도대체 어디가
된 거냐. 아. 그러니까 이 의회 정치, 타협과 협상을 기초로 하는 의회 정치라는 정신에서 보면 예. 국민의힘이 기껏 합의해놓고 그 합의 걷어차버렸던 이게 원인 제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런 꼼수를 예. 동원해서까지 과연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결국 제가 아까 초두에 나쁜 제도가 나쁜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뭐 양비론 양시론을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그러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라고 딱 일도양단에 답을 드리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예.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지휘를 하는 게 과연 먹힐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을 향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을 진 다음에 저렇게 몸으로 육탄 예. 저지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이 무한 충돌은 한 번 더 생겨야 되죠. 아마 5월 3일 본회의에서 내일입니다.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내일 하루 또 눈살을 찌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언론에서 이제 양쪽 다 지적을 하다. 그 양비론인데 양비론을 두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한쪽을 좀 콕 집어서 무슨 지적을 해야지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거는 아무 잘못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30일 상황은 이게 양쪽 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흘러온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거 나오죠? 배현진 의원은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 혹시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뭐 윤 당선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의 생각도 예. 담겼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저렇게 집중적으로 예.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예. 그 지적하는 그 발언을 다 한 뒤에 예. 박병석 의장의 말이 재밌더라고요. 아,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말을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고 끝나고 가면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발언이 국회를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징계안을 상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장께서도 배현진 의원 정도의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그런 뉘앙스로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배현진 의원의 발언 이전에 예.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러 국회의장실을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 예. 그것은 사실 좀 너무 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밀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복도를 전부 막았죠. 예. 물론 그런 폭력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지만 예.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밀치고 나갔어야 하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정말 이번 국회는 다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도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우리 국회는 너무나 다수를 존중하다 보니 예. 소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 예. 유럽 의회는요. 아무리 적은 정당의 예.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유럽 의회는 더 적습니다. 숫자가. 그만큼 소수를 배려하는 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퇴행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한번 좀 국회 운영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난 30일 토요일이었어요. 그 모습이었고요. 내일 또 한 차례 비슷한 사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검수완박 법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에 원래는요, 국무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겹치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같은 시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원래 일정하고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측 염치 없다. 또 지금 이런 꼼수를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좀 더 보죠. 여기 뭐 지난 30일 사항 적혀 있고요.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 큰 제목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열면은 그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순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외죠. 청와대 앞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약간 시위성 어떤 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청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각본을 따르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꼼수로 또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일 원래 오전 10시에 열려야 돼요, 국무회의는. 근데 이걸 오후로 미루거나 그러니까 법안 통과한 뒤로 미루거나 아예 날짜를 하루 뒤로 늦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와 겹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직은 어떤 결정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연기된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10시인데 오후나 아니면 하루 뒤로 연기될 걸로 보십니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이 강행한 추진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 동의한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때만 해도 그때 발언은 매우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찬반 양측에서 보기엔 찬성 측에서도 찬성하는 것 같고 반대 측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서로 아전 인수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우리 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는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뭐 어린애들이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국회가 처리를 해서 국무회의로 행정부로 넘겨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국회 상황이 그때 하여튼 5월 3일 날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돼 있었는데 결국은 회기를 쪼개기 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5월 3일 10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국무회의는 사실 일시를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명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거의 선언 비슷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를 뭐 시간도 바꿀 수 있겠지만 일자도 바꿀 수 있다. 그럼 연기되는 거는 뭐 거의 분명하다 뭐 지금으로선. 오후로 연기하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는데 일과 시를 조정할 수는 뭐 충분히 명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으로선. 거부권 행사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날짜까지 연기할 판인데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 지금 잊어버렸지만요. 수사 기소권 분리가 큰 방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라는 해석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옛날을 회고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민주당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같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이 국회 어떤 절차상으로는 뭐
막거나 뭘 할 방법은 없어요. 이거 몸싸움까지 하고 뭐 필리버스터 했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됐거든요. 자, 지난주 후반에 국민투표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국민투표와 관련된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예. 방금 이제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예.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 의사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를 진짜 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행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예. 게 이제 국민투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에는 외교안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어떤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 한데 과연 이게 그 해당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건 좀 논란거리가 좀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데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국민투표를 좀 개정은 해야 되는 게 이미 2014년도에 예. 헌재에서 국민투표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유는 제외 국민 중에 현재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제외 국민을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이미 대통령 선거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다 그렇죠. 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거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미비를 한 8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민투표는 이번에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한마디로 30일 날 일어난 상황에 조금만 좀 보충 설명하면 예. 저도 좀 현장에 있었으니까 사실 이건 이제 육탄 방어라기보다는 예. 방금 이제 국민투표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일어났던 문제점을 우리 국회의원들 소수 야당이지만 뭔가 좀 의사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이제 면담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수의 의원들은 다 이제 그 연좌를 하면서 그 면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게 면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냥 박병석 의장과 그 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앉아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절대 이제 물리적 충돌은 없는 걸로 예.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 경호원들이라든지 여성 의원들을 막 밟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국회의장 쪽에서 네. 통로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통로를 그럼? 약간은 뭐 조금 어렵겠지만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 의원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 예. 그런 좀 지금 현재 현상이 국민들께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예. 지금 너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전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또 이제 청문회라든지 예. 이런 것을 거치도록 돼 있는 당연한 절차도 다 지금 패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이 형사소송법 검찰적 부분에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예.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안건 조정위원회 무소속 야당으로 지금 돼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꼼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이거는 꼼수도 보통 꼼수가 예. 아닌 거죠.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박병석 의장님을 참 그동안은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이렇게 회기를 예.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가 한 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예. 내지는 한 학기를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 이런 식으로 지금 회기를 쪼개기를 지금 현재 3번이나 했다는 사실 것은 민주당이 요청한 걸 받아준 셈이 된 거죠, 그거는. 이거는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예.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일, 지난 30일에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지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 또 잡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얘기를 좀 앞선 상황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건 대치 상황이요.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이 며칠 전에 있었고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다. 오늘부터 쭉 거의 매일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지금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호철 탈탈 털겠다. 이게 이제 3명의 인물의 약자를 쓴 거죠.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그래서 한호철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약자로 벼르고 있다.
특히 3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최영철 편집위원 이쪽 정치 분야 취재를 오래 하셨고 뭐 청문회를 수도 없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 분위기와 이 정도 느낌이 드시면 어느 정도까지 낙마가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이번 청문회는 여야 대치 정국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게끔 뭐 만만의 전원 다 통과다. 예,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세 수위로 봐서는 뭐 적어도 2분 정도가 낙마하지 않으면 적어도 2명. 예, 그렇게 이 정국을 전혀 그 국회에서 앞으로 입법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 네. 저 2분은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와 약간 떨어진 부분,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가 그리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잣대로도 좀 흠결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으로도 지금 2분을 낙마시키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 교착에 빠진 정국을 빠져나기가 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뭐 위장전이 비슷하게 뭐 자동차를 사려고 경기도로 갔다가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얻은 그 금전적 이익이 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은 크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거부감은 최대치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것은 뭐 그냥 정치적 공세 중에 하나죠. 그것을 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절대로 되지 않을 만큼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는 지금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당과 좀 교섭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구하기에 좀 나서지 않을까. 저 한덕수 후보자가 만약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거부될 경우에 이 앞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김부겸 총리를 계속 유임시켜서 김부겸 총리로 인해서 제청을 받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육책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희생양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만들 각오가 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두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굉장히 훌륭하게 사셨고 그리고 2분 다 교육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희생양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전부 다 100점 맞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희생양을 통해서 좀 전국 흐름을 타개할 그런 좀 타개책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신경미 전원님,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제 오랜 그 청문회 지켜본 경험을 통해서 최소 2명 정도는 이게 낙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했는데 민주당은 어디까지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19명 거의 대부분이 장관 자격이 미달한다. 지금 장관 후보자 다 그다지다. 네, 하여튼 수준으로 봐서는 한 2명 정도는 장관을 할 수 있을 만한데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미달하고 이것이 2명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인선이 과연 전문성과 능력성, 그 전문성과 능력 중에는 분명히 도덕성, 개혁성,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과연 이런 전문성과 능력성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슈퍼위크에 아마 총공세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조금 더 보내기는 보냈는데 예. 물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예. 그래서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과연 갖춘 것이냐라는데 이것을 물었을 때 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방향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오늘 내일 청문회는 예. 전체 청문회에 주는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19명을 놓고 봤을 때 5분의 1을 낙마시키냐, 4분의 1을 예. 낙마시키냐, 3분의 1을 낙마시키냐라는 것은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특히 한덕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난 뒤에 예.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데 하여튼 그 숫자는 약간 오락가락합니다마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합니다. 여기 가운데요. 일정표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청문회 이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고요. 오늘 보면 뭐 기재부, 여기 추경호, 박진 뭐 등등등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한덕수 총리 2일차,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잡혀 있어요. 같은 날 열리거든요.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도 잡혀 있죠. 내일이 국회 일정으로서는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날이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은요.